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부산 독립운동관 건립을 앞두고 부산 지역에서 일어난 독립운동의 역사를 기념하고 지역의 숨은 독립운동가를 발굴하기 위한 뜻깊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임시수도였던 부산의 역사와 문화를 만나볼 수 있는 피란수도 부산 문화유산 야행 행사가 8월 16일과 17일 이틀간 열립니다. 도심에서 화명생태공원으로 이어지는 두 번째 보행교 감동나룻길 리버워크가 모든 상판을 올리며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연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추석을 앞두고 농산물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전통시장의 농산물 가격을 알아봤습니다.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 광복의 기쁨과 감사함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데요. 부산 독립운동 기념관 건립을 앞두고 부산 지역에서 일어난 독립운동의 역사를 기념하고 지역의 숨은 독립운동가를 발굴하기 위한 뜻깊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보수산 중턱에 자리한 부산 광복기념관. 기념관이 처음 만들어진 20여 년 전과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낡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데다 공간이 좁다 보니 광복절에도 추모 행사를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독립운동 역사를 돌아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백산기념관조차 지하에 자리하고 전시실이 좁다 보니 유족들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자료들도 전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광복의 정신이 시대가 지날수록 자꾸만 약화돼가지고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게 좀 안타깝고 그런 것을 애들 다음에 자라는 세대들한테 좀 확실히 교육시키는 의미에서라도 독립기념관이 부산에는 꼭 필요할 것 같고. 부산 지역 시민단체와 보훈단체를 중심으로 부산에서도 제대로 된 시설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이어졌고 드디어 수년간의 노력 끝에 지난해 부산시가 시민공원에 지역의 독립운동사와 독립운동가를 기리는 부산 독립운동 기념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부산 독립운동 기념관 건립을 위한 설계를 앞두고 지역 내 숨은 독립운동가들의 자료를 발굴하고 연구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설계가 돼서 기념관이 만들어질 건데 우리가 다 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거기는 우리 후세들이 미래를 향한 역사를 공부하고 그 역사를 밑바탕으로 해서 미래를 향해서 나가서 나라의 자긍심, 우리 나라의 독립정신, 그다음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장소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험관 위주로 제일 많이 해야 됩니다. 강대민 경성대 명예교수와 이상국 독립운동연구사는 발제를 통해 이제라도 부산 지역 항일 독립운동 역사를 전반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운동하신 분들의 숨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발굴되지 않고 자료가 없어가지고 제대로 포상을 받지 못한 분들을 갖다가 우리가 발굴해내는 그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기념관을 만들었을 때 그분들 다 모셔야 되고 근거 자료가 있지만은 어떤 다른 이유로 인해 가지고 포상 못 받는 분들을 저희들이 적극 도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총 9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부산 시민공원에 들어설 부산 독립운동 기념관 건립을 계기로 부산 곳곳에서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운동가 발굴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부산은 한국전쟁 당시의 피란 역사를 지금도 고스란히 품고 있는데요. 한국전쟁 당시 임시수도였던 부산의 역사와 문화를 만나볼 수 있는 피란수도 부산 문화유산 야행 행사가 8월 16일과 17일 이틀간 열립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부산 서구 아미동 비성문화마을. 한국전쟁 당시 피란민들이 모여들면서 형성된 마을입니다. 집을 지을 자재조차 구하기 힘든 시절, 묘지 상석이나 비석으로 옹벽을 세우고 주춧돌 삼아 집을 짓는 등
마을 곳곳에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의 공동묘지가 있던 곳에 형성된 비성마을은 우리의 아픈 역사와 문화를 지니고 있습니다. 6.25를 나와서 피난민이니까 가진 게 없단 말이지요. 그래 부산이라는 곳은 바다가 끼고 있기 때문에 기갈 곳은 고지대밖에 없어요. 1909년에서 1912년 사이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부산 중구에 위치한 40계단. 40계단 또한 한국전쟁 피란 중 헤어진 가족들의 상봉 장소이자 피란민들의 처절한 삶의 현장으로 기억됩니다. 한국전쟁 당시 임시 수도였던 부산. 피란 수도인 부산의 역사가 담겨있는 특화된 문화행사가 8월 16일과 17일 부산 근현대 역사관 일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부산 근현대 역사관과 부산 진구, 부산 시민공원, 남구 우암동, 소망마을 주택 일원 등 세 구역으로 나눠 진행됩니다. 서울에서 부산으로 내려왔을 때 이 부산이 피란 수도 역할을 했던 1023일간의 그 모습을 이제 뭐 미디어 파사드로 보여주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기상관측소나 뭐 시민공원 일대 야간 경관 조성을 하는 것도 있고요. 한국 전쟁 당시 피란 역사를 고스란히 품고 있는 부산. 부산의 근현대 역사 문화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화명생태공원은 도심에서 공원으로 연결되는 길이 부족해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2년 전 금빛노을 브릿지가 만들어지고 두 번째 연결 보행로가 공사 중인데요. 구포역에서 공원으로 연결되는 보행교량이 최근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강 위로 길 하나가 놓였습니다. 도시철도 구포역과 화명생태공원을 연결하는 길. 3년 전 공사를 시작한 구포 감동나룻길 리버워크는 최근 모든 상판이 올라가면서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구포 역사에서 시작되는 보행교로 320m 길이, 폭 3m, 화명생태공원 남단 가장 끝부분과 연결됩니다. 구포시장에서 공원으로 연결되는 금빛노을 브릿지 이후 두 번째 보행교입니다. 기차역도 바로 있고 지하철역도 바로 있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구포시장으로 갔다가 금빛으로 넘어가기보다는 요게 있으면 이제 구포역에서 바로 넘어갈 수 있는. 하지만 계획했던 올해 1월 준공을 훌쩍 넘긴 상태입니다. 다리가 놓인 구간이 겨울 철새가 찾는 철새도래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1년 중 5개월가량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이 지역에선 11월부터 기러기와 청둥오리 등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철새 도래 기간이 보통 11월부터 이제 3월까지로 하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공사 현장에서 문화유청이랑 협의를 봤을 때 소음이라든지 이런 걸 다 좀 주의 깊게. 현재는 교량 데크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는 보행교까지 이어지는 산책길을 조성해 연꽃단지와 체육시설 등과 연결하고 보행교 위에서는 철새 탐조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군은 오는 11월까지 모든 공사를 마치고 12월에는 시민들에게 개방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추석도 이제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처럼 재난 수준의 폭염에다 물가도 오르면서 농산물 가격도 덩달아 오르지 않을까 걱정스러운데요.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김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낮의 온도가 30도가 넘는 전통시장. 상가 위에선 쉴 새 없이 물 한 개가 뿌려집니다. 그 아래 중앙통로는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오르는 물가에 조금이라도 씀씀이를 줄이려는 소비자들입니다. 긴 장마와 연이은 폭염에도 채소 가격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전시장의 경우 지난 9일을 기준으로 시금치 1kg의 가격은 12,000원. 평년 가격보다 40% 저렴합니다. 대파나 애호박, 깻잎 등도 10에서 20%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일은 여전히 비싼 편입니다. 지난해하고 비교하려니까는 조금 대체적으로 보면 좀 비싸고
오늘 복숭아가 저번 주보다 조금 올랐고 햇배는 조금 싼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도 뭐 또 시세대로 사서 먹어야 되니까 사가지고 갑니다. 사과는 평년보다 40% 이상 가격이 올랐고 배는 60% 이상 뛰었습니다. 하지만 이달 중순을 기점으로 상승세는 꺾일 전망입니다. 햇사과나 배 등 여름 물량이 쏟아지기 때문입니다. 사과는 작황이 좀 좋아가지고 그때 될 당시에는 여름 사과로서는 전부 다 한물이 돼갖고 홍로 뭐 거의 다 나올 것 같고요. 배는 지금 좀 가수가 날씨 더운 관계로 굵은 게 조금 지금 워낙 나오는 거 보니까 좀 적는데 아직까지 신고가 나올 때 멀었으니까 어떻게 될지 잘 몰라요. 이곳 전통시장의 수산물과 축산물도 예년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은 가격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인들은 태풍 등 큰 변수가 없는 한 추석 차례상 물가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이른 추석에 대비해 성수품 공급 상황을 주시하고 시장 안정화에 나섰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대저대교와 장락대교 건설이 곧 시작됩니다. 하지만 함께 추진되는 엄궁대교는 아직 여러 절차들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장락대교와 연결되는 다리여서 자칫 반쪽 교량이 될 우려도 있습니다. 부산시는 낙동강유역 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장동환 기자입니다. 지난달 마지막 관문이던 국가유산청 심의를 통과한 대저대교와 장락대교. 10년 넘게 지지부진하던 사업이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락대교와 연결돼 에코델타시티를 관통하는 엄궁대교는 함께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엄궁대교는 아직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철새 도래지 핵심 구간을 지나는 교량이 환경 피해를 줄일 방안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4월 낙동강유역 환경청은 보완 요청을 내렸습니다. 부산시는 최근 보강된 환경영향평가서를 다시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겨울철새 대체 서식지를 더욱 구체화하고 생태계 보전 방안도 보완했다는 입장입니다. 또 교량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과 분진 저감 방안 등도 담았다고 말했습니다. 맞출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했고 소음이라든지 이런 저감 방안도 일단 담았고 큰 새들이 날아가는데 이동 경로에 지장이 된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그 상부 돌출형 규정을 평면형으로. 부산시는 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면 곧바로 국가유산청에 현상 변경 심의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엄궁대교가 장락대교와 함께 건설되지 않을 경우 교량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되는 만큼 시는 올해 안에 모든 심사를 마치고 공사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두 다리가 관통할 에코델타시티에는 2029년까지 7만 6천여 명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돼 연결도로 건설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부산 지역 해수욕장에는 더위를 식히려는 피서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해 긴 장마로 피서철 장사를 망쳤던 송도와 다대포 해수욕장은 올해 맑은 날씨만큼 여름 특수를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부산 송도 해수욕장, 구름 산책로와 해상 다이빙대, 그리고 해상 케이블카와 공원까지 이 지역 특색을 살린 관광 콘텐츠를 더한 뒤 관광객들의 찾는 발길도 늘고 있습니다. 남포동이나 이런 자갈치 구경 삼아 이제 숙소도 여기 근처에 잡아가지고 왔다 갔다 하기도 편해서. 바다도 일단 볼만하고 케이블카도 있으니까. 장마가 끝나고 폭염과 함께 휴가철이 시작되자 더위를 피해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들도 부쩍 늘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 공설 해수욕장인 송도 해수욕장이 올여름 특히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800m에 이르는 해수욕장 길이, 고운 백사장과 적당한 수심, 여기에 해운대와 강안리보다 비교적 인파가 적어 쾌적하게 바다에서 휴식할 수 있다는 점이 큰 매력으로 다가옵니다. 일단 회덮밥이 너무 맛있었고요. 그다음 한적하고 뷰가 너무 좋아서
조용히 쉬다 가기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지난해 긴 장마로 피서철 타격이 컸지만 올해는 맑은 날씨만큼 여름 성수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송도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은 2022년 360만 명, 2023년 210만 명, 2024년 7월 150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7월 37만 명이던 피서객 수는 올해 84만 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는 긴 장마 기간 등 지난해보다 날씨 영향을 덜 받은 것도 한 요인으로 풀이됩니다. 작년 대비 저희 입수 통제했던 일수 자체가 12일에서 일단 6일로 줄었고 지난해에 비해서 한 20-30% 정도는 최소 관광객이 많이 늘 거라고 저희는 지금 산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외국인 관광객이 크게 늘어난 영향도 있습니다. 인근 감천항을 통해 방문한 러시아와 이 부산을 찾은 아시아 관광객도 눈에 띕니다. Yeah, Sondo Beach is beautiful, very sunny and very warm. Lots of fun for the kids and the whole family. 그동안 숙박시설 부족으로 스쳐 지나가던 관광지에서 머물 수 있는 관광지로 바뀌면서 손님도 늘었습니다. 올해는 상당히 외국인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도 국제적으로 외국인들이 많이 찾아오시고 그래서 파라솔 장사를 하려면 외국 정도 하나 정도는 해야 되는 저는 그런 심정입니다. 밤하늘의 은하수를 연상시키는 불꽃의 향연, 수천 개의 불꽃이 다대포 밤바다를 수놓습니다. 부산 바다축제가 다대포해수욕장에서 단독으로 열리며 지난해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9년 600만 명에 가까운 피서객이 다대포해수욕장을 찾았지만 2022년 200만 명, 2023년 116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바다축제로 이틀 만에 7만 2천 명이 단행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다대포해수욕장의 매력은 얕은 수심, 여기에 부산에서 유일하게 갯벌이 있는 게 특징입니다. 특히 세계 최대 바닥 분수인 꿈의 낙조 분수가 가족 단위 피서객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다른 해수욕장에 비해서 백사장도 넓고 그리고 이제 녹지가 잘 돼 있어서 해운대, 광안리 또 뭐 물론 좋은 해수욕장인데 다대포가 조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애들 놀기에 백사장이 넓고 물이 얕아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올해 들어 피서객 증가가 눈에 띄는 송도와 다대포해수욕장. 당분간 맑은 날씨는 계속될 것으로 보여 8월 해수욕장 피서객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면서 각 지자체들도 무더위에 지친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더위식히기에 나섰는데요. 공원에는 냉장고까지 비치했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구 평화공원을 지나는 시민들이 더위에 잠시 멈춰선 곳은 빨간 냉장고 앞입니다. 물 한 병 남구가 쏩니다란 문구가 적힌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 시원한 물이 가득합니다. 남구가 평화공원과 문현교통광장 등 시민들이 자주 찾는 5곳에 생수가 든 냉장고를 설치했습니다. 시원한 생수가 채워지기 무섭게 동이 날 정도로 찾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남구는 시원한 생수 17만 병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시민들을 위한 대여용 양산도 준비했습니다. 내리째는 떼약볕에도 바깥 활동을 해야 하는 시민들을 위해 복지관 등 9곳에 양심 양산을 비치했습니다. 요새 날씨가 너무 더운데 양산이 있어서 쓰고 나가니 너무 좋네요. 날씨가 더우니까 하도 양산을 빌려줘서 고맙고. 이글거리는 아스팔트를 식히기 위해 살수차가 주요 도로를 다니며 물을 뿌려댑니다. 더위가 절정에 달한 낮 동안 살수차와 청소차 등을 총동원해 수차례 운행하며 도심의 열기를 낮추고 있습니다. 연일 뜨거운 폭염이 이어지면서 무더위에 지친 시민들을 위한 반짝이는 아이디어들이 뜨거운 여름 더위를 식히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가을의 시작이라는 입추가 지났지만 여전히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간간히 소나기가 내려 습도가 더해지면서 체감 기온은 더 높은 상황인데요. 보통 8월 중순이면 더위가 한풀 꺾이지만 올해는 광복절 이후에도 더위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보도에 안수민 기자입니다.
동네 물놀이장이 아이들로 북적입니다. 어르신들의 수분 보충을 위해 지자체가 생수를 나눠주는가 하면 미세한 물방울을 분사하는 쿨링포그를 가동해 거리의 열기를 식히기도 합니다. 체감 기온이 35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지역 곳곳에서 더위와의 사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부울경 지역의 폭염 일수는 13.9일, 열대야 일수는 14.6일. 올해는 과거 폭염이 길었던 해와 달리 열대야 일수가 폭염 일수보다 많은 특징을 보이면서 밤에도 푹푹 찌는 더위가 기승입니다. 탁월한 서풍으로 인한 서해상의 수증기가 공급되기 때문에 수증기가 이렇게 공급이 되게 되면 밤 동안에 기온이 하강하는 걸 이 수증기가 조금 저지를 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밤에 기온이 좀 덜 떨어지는 효과가 있고요. 현재 우리나라 상공의 티베트 고기압과 북태평양 고기압이 두 겹으로 위치하면서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 보통은 8월 15일 광복절을 전후해서 폭염이 꺾이는 양상을 보이지만 올해는 그 이후까지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15일 이후에도 중기 기온 예상에서는 폭염이 유지되는 것으로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중기 후반에서도 폭염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전국의 온열 질환자 수는 2,000명에 육박하고 있고 부산에서도 60명 이상이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기온이 높아지면 1, 2도 차이로 온열 질환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다며 폭염 취약계층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BTV